자, 조경 증인. 네. 예, 여쭙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참사 당일 두 차례 걸쳐 지시를 하셨습니다. 23시 21분 행안부 장관을 중심으로 모든 관계 부처 및 기관에서는 구급 및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23시 54분 복지부는 응급의료 체계를 신속하게 가동해 디메트를 파견하고 응급 병상 확보를 속히 실시하기 바랍니다. 근데 증인께서는 00시 56분에 옆에 있는 이기일 차관으로부터 참사 최초로 보고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통령께서 2차 지시하시고도 1시간 2분 지난 상황입니다. 네. 대통령은 그냥 허공에 대고 복지부는 응급 의료 체계를 신속하게 가동해라라고 말씀을 하신 꼴이에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장관이 몰랐습니다. 이 차관이 장관이 몰랐잖아요. 난 지금 장관한테 묻는 거예요. 저는 몰랐지만 그리고 그게 공백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차관이 응급의료 담당 차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2차관은 네. 23시 57분 대통령실 지시사항을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왜 23시 58분에 장관한테 보고하지 않고 그 다음 날 1시간이 지나서 1차관이 장관한테 보고를 하죠? 네, 그거는 이제 이게 복지부의 보고 체계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무차관이 대통령실로부터 이런 일이 있다. 대통령께서 복지부 중심으로 응급 의료 체계 신속하게 가동하라고 지시하셨다. 주무차관한테 얘기가 됐습니다.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근데 장관한테 얘기를 안 해요. 1시간 있다가 주무차관이 아니고 1차관이 1시간 있다가 장관한테 얘기를 해요. 이게 보고 체계가 잘 됐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복지부 장관한테 보고 이후에 조치가 취해지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선조치 네. 후보고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네. 그러면 장관 뭘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뭘 말씀을 해요? 조치는 취해졌고 아니 내부 보고 체계는 장관한테 문제가 전화로 있었던 보고하는 건 게 그렇게 사실입니다. 어려워요? 아니 내부 보고 체계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 저희가 지금 개선할 문제 있는 겁니다. 거 아니냐고 묻는데 자꾸 딴 말씀하시잖아요. 아 그래서 문제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언제 말씀하십니까? 아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니 의원님 그 문제가 아니 정인 네.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제가 몇 번 물었는데 한 번이라도 문제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얘기했어요. 네 문제가 있기 예, 때문에 됐습니다. 개선을 하려고 하고 됐습니다. 있습니다. 예. 증인은 참사 발생 3시간 25분 후인 017 40분에 현장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브리핑 받으셨습니다. 네. 현장 보고받고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보건복지위에 나가셔가지고 하신 말씀, 복지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보건소장 지휘받게 돼 있습니다. 보건소장님이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현장 왜 나가셨죠? 아니 저기 매뉴얼에 보면 보건복지부는 재난을 지원하도록 재난 응급 대응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원하신 거 있나요? 예, 그래서 지원 자, 여부를 파악을 그래가지고 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보도 참고 자료로 예 사고 현장 찾아 응급 의료에 최선을 다해달라. 자, 이 보면은 최대한 신속히 이송하고 응급 의료 진료를 위해 브라브라브라 뭐 이렇게 진료해 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면 참 맞는 말씀인데 네. 밥은 쌀로 짓는 거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자, 다음 응급의료법하고 비상대응 매뉴얼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복지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기관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 상황이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네. 중통단이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의힘 안동예천의 김영도입니다. 복지부 장관 나오셨습니까? 예. 네,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 기간 보고할 때 제가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심리 지원, 집중 케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문을 했었습니다. 네. 조금 뭐 변화가 있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현재 유가족 100일 가구 중에서 심리 지원에 동의하신 237명에 대해서 심리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명단을 12월 23일 날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26일부터 심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 기간 보고 때보다 가구 수가 네. 한 5가구 그리고 20여 분 정도 더 네. 집중 관리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22가구에 대해서도 정말 장관께서 책임지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연락하시고 심리 지원을 꼭 해주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 존경하는 우리 동료 의원과 관련된 발언을 해서 굉장히 마음이 안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짚을 거는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게 예결위 장면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기억하시죠? 브리핑 받으시고 옆에서 참관하시고 그게 도움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방해를 하는 겁니까? 사진도 찍히시고 뭐 이렇게 했던 우리 동료 의원의 발언이 있는데요. 신영영 의원이 당시에 신영영 의원이 질의를 하고 이 질의 제가 녹취록을 다 가져왔습니다. 더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장관이 그 취지는 이런 거죠. 장관이 참사 현장에 와서 보고나 받고 그 어리대다 가는 게 뭐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취지인데 이미 언론이나 많은 공간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만은 우리 동료 의원이 정말 죄송합니다만 신영 의원의 어떤 선이나 어떤 이런 부분을 제가 폄하하려는 그런 건 아닙니다. 당시에 판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되고 우리 국조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합니다. PT 중에 신현영 의원님 동선 관련된 것 좀 올려주세요. 그날 댁에 나와서 동선 관련된 거예요. 댁에서 나오셔가지고 이태원에 도착하셔가지고 15분 계시다가 저 15분 동안 브리핑 받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의료원 갔다가 다시 이태원으로 오는 과정이었는데요. 이길 차관님 나오셨어요? 용산에서 중앙의료원으로 갈 때 탑승 못했습니까? 그 2시 때는 탑승을 못했습니다. 이민택 증인 나와 계십니까? 앞으로 나오세요. 네, 의원님. 이민택 증인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중앙의료원에서 다시 이태원으로 신현영 의원 모시고 온 적 있죠? 예, 동서한 적이 있습니다. 동승입니까? 모시고 왔습니까? 신 의원이 방문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동을 중앙의료원에서 이태원 올 때 증인이 운전해 왔습니까? 제가 운전했습니다. 운전사입니까? 그때 이제 이길 차관이 아니 제가 물어봤어요. 운전사장 물어봤는데요. 뭘 다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예, 운전을 했습니다. 본인 일하는 것이 운전직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운전직이에요? 운전증은 아닌데 그때 이길 차관이 본인 차입니까? 관용차입니까? 관용차 아닙니다. 의료원 차입니까? 뭐 관용차는 아니었습니다. 사고 나면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거에 대해서 운전하다가 증인 네, 자기 직무가 아니잖아요. 누구 부탁받고 본인이 운전해서 의료원에서 이태원까지 다시 왔어요. 그 1차관이 이게 장관님 차를 못 탔기 때문에 이태원에 남아 있었고 그 응급상황실로 신현영 복귀시키기 의원 위해서 모시고 이태원으로 다시 올 때 누가 지시했냐고요? 누구로부터 지시받았냐고요? 그걸 묻는 겁니다. 이길 차관 복귀를 시켜야 됐기 때문에 이길 차관이 요청을 했습니다. 이길 차관이 어디 계셨어요? 이태원 현장에 남아 이태원에 있었습니다. 홀로 계셨고 네. 그러면 빈 차로 가실 것이지 왜 신현영 의원은 왜 태워 갔어요? 그때 이제 현장에서 한 15분 정도 점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떠나도록 하는 게 맞겠다라는 판단했고 뭘 떠납니까? 왜 버벅거리세요? 똑바로 얘기 안 하고. 신현영 의원은 거기서도 귀가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차량편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나가시자고 그냥 이제 그날 개인 기사로 그냥 역할 한 겁니까? 뭐 잘못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기사로 역할을 하진 않았고 그 차관 복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그 차량을 이동을 시켰었습니다. 정말 참혹한 현장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고위직 공무원이 지금 변명까지 하고 계세요. 자기가 아니 차관님 모시러 간다는 거 지금 변명을 하고 계십니까? 의원님 변명은 아니고요. 그때 이제 그 1차관이 같이 상황실 심정은 이해합니다만은 네. 전체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뭐 실장님이니까 다른 가만히 있어 보세요. 차명일 증인 나와 보십시오. 장관님 관련된 보고를 다 받으셨어요? 직무와 관련돼서 잘못된 게 있으면은 분명히 확인하고 위원회에 보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기간 보고 때 나오셨었죠? 네. 신현영 의원하고 개인적 관계 있죠? 명지병원에 같이 근무하셨죠? 명지병원 근무 당시에는 몰랐고. 신현영 의원 D맨 요원 될 수 없죠? 네. 남편 치과 의사도 될 수 없죠? 네. 그 폐영한 거 신분증이죠? 일종의
센터장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통제단장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현장 출입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 위조죠. 그 걸어오고 다녔으면은 마치 남의 면허증이나 남의 신분증 들고 돌아다니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기초 작업을 하고 있고 국정조사에서 나온 것까지 내용을 포함해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할 때에는 네. 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이제 그 매뉴얼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행위고요. 그다음에 그거와 관련돼 갖고 어떻게 그런 게 있었는지 경위는 따져보겠습니다. 참사 1시간 만에 대통령의 첫 지시가 있었습니다. 행안부 장관을 중심으로 신속한 구급과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라. 이상민 증인 알고 계시죠? 네. 다음 PPT 봐주십시오. 자, 그럼 행안부 장관은 지시를 받고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85분 동안 대체 무엇을 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제가 지난번 기간 보고에서 증인에게 물어본 거 기억나시죠? 그때 증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 사이 놀고 있었겠습니까? 여기저기 전화하면서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다음 PPT. 그래서 이상민 증인의 통화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행안부가 제출한 자료입니다. 총 9번의 통화 내역입니다. 이 통화 내역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음. 대통령은 참사 관련해서 신속한 구급과 치료를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주무장관인 행안부 장관은 참사를 인지하고 85분 동안 전화 통화를 9번 했습니다. 10분에 한 번씩 통화를 한 겁니다. 그리고 장관께서 직접 전화를 한 건 단 한 통이었습니다. 나머지 8통은 전부 걸려온 전화를 받은 겁니다. 심지어 나머지들 전부 대부분이 행안부 내 식구들입니다. 장관님, 대통령 지시로 치료 이행을 위한 복지부 장관과는 아예 통화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그 복지부 장관보다는요. 아니요. 이런 9번의 통화 내역이 경찰과의 통화가 잠시만요, 증인. 생각했습니다. 9번의 통화 내역이 84분 동안 놀지 않고 열심히 한 장관의 활동 내역이 말이 됩니까? 놀고 있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그 사고 이동 수습과 시간 골든타임의 최적기에 실무자들은 동분서주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주무부처 장관인 이상민 증인은 도대체 뭘 하셨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민 증인은 30분 동안 그들의 전화를 기다리기만 하셨어요. 이게 소방에는 제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죠. 30분 이후에요. 30분 동안 기다릴 일입니까? 오로지 기다리는 게 이상민 증인 장관의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게 행안부 장관의 역할이고 몫입니까? 그게 그러니 대한민국 정부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실무자들만 움직여서 무엇을 합니까? 장관은 기다리는 게 장관의 역할입니까? 아니지 않아요. 현장을 책임지고 현장을 끌어가는 게 행안부 장관의 몫이에요. 그런 역할을 방기했다고 많은 의원들이 질의하고 있고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민 장관 취임사 기억나십니까? 증인 취임사? 네. 취임사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이게 대한민국이 꿈꾸는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졌습니까? 장관으로 답변해 보십시오.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졌나요? 네, 미흡한 점을 인정합니다. 예전에는 국민들이 국가가 정부가 나를 져줄 거야라고 생각했다면 이번에는 자, 정부는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내몰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약간 좀 과한 말씀이고요. 어느 공직자도 그런 마음 자세로 일하지는 자, 무엇이 과한지를 말씀해 보십시오. 159명이 서울 한복판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무장관인 장관께서 그걸 과하다고 이야기하실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의원님께서 네가 알아서 살아라라는 정도는 좀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다 잘했다는 건 아니고요. 안전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는요, 제가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국민들의 정서와 마음을 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아직도 여전히 이 상황이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무엇인지,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증인이 전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PPT 봐주십시오. 예, 네, 유가족 여러분들 좀 진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책임 있는 사람에게 딱딱 물어야 한다. 11월 달 대통령의 메시지입니다.
최근 메시지입니다. 정부적 책임도 책임이 있어야 묻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이상민 증인 조금 전에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책임 인정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제가 대통령은 정부적 책임도 책임이 있어야 묻는 거라고 했으니 증인은 책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책임을 어떻게 다하겠습니까? 국민 앞에 어떻게 다하겠습니까? 책임을 다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리를 지키겠습니까? 어쨌든 현재 위치에서 자리를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위치에서 저는 마지막까지 좋습니다. 최선을 사의 다할 표명이라도 하시겠습니까? 것입니다. 글쎄 그거는 뭐 나중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의 표명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사의 말로 표명 안 하는 걸로 발언을 이해해도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사의 표명 안 하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게 국민들이 안타깝게 여기는 겁니다. 150명의 생명에 대해서 국민들을 지키지 못한 정부의 수장으로서 해야 될 역할은 아니고 해야 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찬찬히 스스로 반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